조선시대 박지원이 지은 단편소설 당신은 허생전. 평생 과거도 안 보시면서 글은 읽어서 못하시게요. 네, 아직 허생은 집안일은 아랑곳도 없이 공장 7년 동안 일도 하기 책만 읽고 싫고 있는 장사치 노릇도 하기 싫다면 도둑질이라도 나서시구려. 아내의 잔소리에 못 이겨 집을 나선 허생이 찾아간 곳은 자하니 장안에서 가장 그대가 갑부로 소문난 장안의 제일 변부자네. 갑부라고 하던데 내게 잠시 만냥만 빌려주시오. 만냥이라면 지금의 3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 처음 보는 허생에게 이 거금을 산뜻 빌려주는 변부자. 그는 바로 당시 장안 제1의 갑부 역관 변승업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 공사 견문록엔 변승업을 비롯하여 당시 갑부였다고 하는 역관들에 대한 얘기가 전한다. 조선시대 갑부였던 역관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일까? 중국 사신행에 관계된 것으로 국내에 남아있는 그림은 거의 없다. 그런 면에서 올해 초 발견된 연행 도폭은 학계의 시선을 끌었다. 이 그림은 1624년 인조의 왕권을 승인받기 위해 명나라로 떠나는 사신 행렬을 그린 것인데, 사신단은 이렇게 1년에도 몇 차례 파견이 됐다. 사신단의 규모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에서 파견한 공식 인원은 정사와 부사, 역관 등 30여 명이었지만 여기에 마부, 짐꾼들을 합해 모두 200~300명이 이르는 대군단이었다. 서울을 출발한 사신단은 의주, 책문, 심양을 거쳐 북경에 이르렀다. 출발부터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6개월, 총 2천리에 이르는 대장정이었다. 사신단에 참가하는 역관들은 13명 정도. 정부에서 파견하는 사신들은 해마다 바뀌는 반면 역관들은 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총책임을 맡았다. 당시 정부에서는 사신단의 공동경비로 쌀, 포, 종이 등을 지급했다. 이것으로 무역을 해서 경비를 충당토록 했는데 그 권한이 역관에게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신단 개개인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허용되진 무역량이 8포, 즉 인삼 80근이었다. 8포는 은으로 치면 2,000냥, 쌀은 2,000석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으로서 당시로선 매우 큰 액수였다. 사신단이 이렇게 많은 무역 자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도착하는 곳곳에서 무역이 이루어졌다. 의주에서 120리 떨어져 있는 책문. 당시 이곳엔 높은 나무를 촘촘히 박아 울타리를 세워두었다. 조선의 사신들은 이곳에서 청나라의 입국 수속과 통관 절차를 기다렸다. 사신들이 통관 절차를 끝내면 바로 책문에 장이 섰다. 조선의 사신이 온다는 것이 알려지면 벌써 중국 각지의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책문으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18세기 조선의 수입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대부들이 겨울에 쓰는 양털 모자였다. 이 모자는 당시 사대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았다. 역관들은 이 모자를 수입해 와서 국내 상인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중국에서 비단류와 문방구류, 약재류, 가죽 제품들을 구입해 왔다. 중국에서 구입한 물건들은 일부 국내 상인에게도 넘겨졌지만 대부분은 외관을 통해 일본으로 넘겨졌다. 청나라는 일본에 대해 모든 항구를 폐쇄했기 때문에 일본은 청나라와 직교역을 하지 못하고 조선의 외관을 통해 중국 물품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역관들은 중개무역을 통해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산 비단을 수입해 외관을 통해 팔면 두세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17세기 후반 청과 일본의 국교 단절과 외관을 통한 중개무역이란 시대적 상황까지 더해 역관은 더욱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